여러분, 만약 6살짜리 아이가 휴가지에서 콜라를 팔아서 돈을 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귀여운 장난이라고 넘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30년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한 아이는 6살 때부터 남다른 사업 감각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가게에서 콜라 6병들이 한 팩을 25센트에 사서 5센트씩 낱개로 팔아 5센트의 수익을 남겼죠. 보통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놀 나이에 이미 수익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다양한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경마장에서 경마 전단을 팔고 신문 배달을 하고 심지어 핀볼 기계 사업까지 손을 댔어요. 놀라운 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미 1만 달러 가까운 돈을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1950년대 기준으로 1만 달러면 지금의 10만 달러가 넘는 큰 돈이었죠.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워런 에드워드 버핏. 지금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투자의 신,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어릴 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일찍부터 작은 눈덩이를 단단히 뭉쳐왔다. 만약 10년 늦게 시작했다면 지금쯤 저 언덕 밑에 서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습니다. 버핏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일찍 시작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가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들이었습니다. 22세부터 39세까지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 가치 투자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남다른 자세를 보였어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버핏에게 투자하라고 말할 때도 그는 항상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나무도 영원히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나는 것은 아니라며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았죠. 이런 겸손함이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버핏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그가 잘하는 일은 자본을 움직여 합리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경영자로서 혁신을 일으키거나 어려운 사업을 되살리는 일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버핏은 잘하는 일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참견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십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였던 거죠. 56세부터 70세까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버핏. 처음에는 작은 이익도 내기 힘든 회사였지만 투자를 특화하면서 산하기업이 늘고 시가총액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머릿속에는 성장은 있어도 정체나 축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낙관주의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71세 이후 현재까지도 버핏이 지키고 있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이 책임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가 찬성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어요. 버핏이 살로몬 브라더스의 회장에 취임했을 때 일입니다. 다른 월가의 임원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툼한 스테이크를 써는 동안 90세가 넘은 지금도 버핏은 자신이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셨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장면 속에 버핏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는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거든요. 버핏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기꺼이 주식을 보유할 마음이 아니라면 단 10분이라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하는 원칙인 거죠. 버핏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방법을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로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강조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버핏의 이 모든 원칙들이 단순히 투자에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 구하바라 데루야가 이 책에서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핏의 성공이 투자 기법 때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책에는 버핏의 365개 명언이 담겨 있는데 놀랍게도 그 메시지들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이익을 내겠다고 끝없이 새로운 유행에 편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버핏의 말처럼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유행에 휘둘린 적이 없었어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렇다면 작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작가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원칙으로 살고 있나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할 건가요?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있나요? 아니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있나요? 버핏의 95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과 올바른 생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워런 버핏 삶의 원칙이고 부제로 그의 성공을 따르고 싶다면 삶의 방식부터 훔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구아바라 데루야가 쓰고 필름 출판사에서 2025년 7월 30일에 출간했습니다. 424페이지 분량으로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추천하고 싶은 독자층이 있다면 첫째는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초보자들입니다. 투자 기법보다 더 중요한 철학과 원칙을 배울 수 있거든요. 둘째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에요.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셋째는 20, 30대 직장인들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 순간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넷째는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고 다섯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관리자들입니다. 버핏이 6살 때 콜라를 팔며 시작한 작은 눈덩이가 어떻게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졌는지 그 95년간의 지혜를 여러분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